AI 시대 부모가 할 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책을 하나 썼는데, 어, 거기서 요즘에도 지금도 뒤에 좀 나오는 얘기지만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지금 무너진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들려오고 있잖아요. 우리 그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학부생이 졸업해서 할 수 있는 화이트 칼라 일자리에 지금 50%는 지금 없어질 것 같다. 그런 지금 AI 발 정말 일자리 지각 변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제가 낮에 좀 유튜브를 봤는데 그런 이 코인 업계 같은 데 있잖아요. 주식 투자. 거기서 나온 전문가들도 앞으로 한 3년 내에 우리 일자리가 있을까? 이 걱정을 하시는 대담을 하시더라고요. 좀 잘 아시다시피 요즘 오픈클로우라고 그래가지고 에이전트 AI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뭐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 답을 해주는 이제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그러면 지금은 AI가 자체적으로 의사 판단에서 행동까지 해줄 수 있는 게 오픈크로우에다가 주식 투자 봇을 이제 입히는 거죠. 그럼 그 이전에는 주로 AI가 해주는 게 챗GPT한테 좀 주가가 뭐 어떻게 되는 것 같아? 그다음에 우리 지금 뭐 미국 시장은 어떠고 지금 한국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앞으로 계속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차원이었다면 이제 그 에이전트 AI가 된 상황이면 그리고 앞으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GI 상태가 되면 얘기하지 않고 그냥 24시간 돌려놓는 거죠. 그거 떨어지고 내리고 하면 네가 알아서 이거 팔아. 그래가지고 내 목표 수익률이 10%니까 그렇게만 해줘라고 하면 되고 지금 그 에이전트 AI끼리 서로 경쟁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말하는 이제 증권가에 있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분석하는 뭐 그러게 그거 자체가 이제 아예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AI 시대가 이제 굉장히 큰 변화구나라고 하는 거는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어떻게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지금도 이 지금 장표들 이거 다 제가 그 노트북 LM으로 다 만든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제가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다 우리가 일일이 사진 찾고 뭐 이랬어야 됐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골격과 뼈대만 주면은 완전히 한 뭐 5분에서 10분 내로 이렇게 PPT를 다 만들어주는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조금 인터넷 사정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우리 성미 대표님 공동 호스트로 좀 지정해드려도 될까요? 혹시 나중에 이게 뭐 깨지거나 그러면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한번 조치를 취해 놓겠습니다. 자, 이게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죠. 지금 문제집 푸는 공부가 이게 의미가 있을까? 지금 아이들이 문제집 풀고 대학을 가고 대학 그 졸업장을 갖고 취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제 좀 남아있는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요런 이제 우리 지금 서울대 유기훈 교수님이 미래사회 보고서 2017 그 2050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새로운 책에서도 이걸 굉장히 많이 인용했는데 앞으로 2050년 아니면 이게 좀 빠르면은 2030년 정도면은 AGI 단계 아까 지금 말씀만 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유튜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교육 같은 것도 정보를 주는 그 유튜브는 다 AI 알고리즘으로 좀 대체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굉장히 유명한 경제 채널 중에 하나 S 채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전에 어떤 분이 하실 땐 굉장히 잘 됐다가 또 이제 뭐 급격히 쇠퇴했다가 요즘 굉장히 좀 급부상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그런 그 컨텐츠를 AI 돌려서 만듭니다. 근데 조회수가 20만, 30만씩 거의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사람 불러서 인터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회수가 지금 많이 나오는 그런 걸 지금 AI를 지금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점점 이제 고도화되는 단계가 되면 2030년 이후의 단계에 있어서의 어떤 일자리의 구도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상위 0.001%가 플랫폼 소유주, 이 사람들이 지금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샘 올트만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완전 AI를 진짜 지배하고 그 안에서 그 구조를 짜는 이런 분들이 이제 0.001%고 그다음이 0.002%의 이거는 이 0.003, 요 상위 0.003은 AI나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는 인간들이거든요. 최상위에 있는 계급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누구냐? 이분들이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셀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팔로워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앞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이제 화이트 칼라 뭐라든지 조금 이제 로봇이 들어오면 이제 블루 칼라 일자리까지 법인화된 인공지능이 제3계급입니다. 이 제3계급이 사람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제3계급을 차지하고 마지막 제4계급의 99%의 대부분 사람들은 프리캐리어트라고 하는데 이게 프리캐리어스가 uncertain이라는 뜻입니다. 불확실한. 그 캐리아트는 그 프로레타리아트 그런 거 있죠. 노동자 계급. 그러니까 불확실한 단순 노동자 직급이고 이분들은 이제 기본소득만 받아서 저기 하고 가끔 뭐 알바 같은 거 하고 뭐 이러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한국 분들이 사실 플랫폼 소유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플랫폼 스타라고 하는 지금 이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인플루엔서가 되는 뭐 이런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거죠. 우리 이론적으로는 아 그래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이것도 뭐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최상위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긴 하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이 됐고 좀 오늘 나누는 좀 내용들하고 연관해서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자기 브랜드와 자기 스토리가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고유한 개인이 되고 이걸 이제 디지털 플랫폼 이게 이제 지금 오늘 다루려고 하는 틱톡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죠. 이런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플랫폼 스타 아까 말하는 모든 사람이 다 막 그런 최상위 플랫폼 스타가 되는 것도 아니죠. 지금도 뭐 우리나라가 사실은 K컬처가 굉장히 강하고 아이돌 그룹이 굉장히 많은데 1년에만 해도 뭐 연습생이 수만 명이고 데뷔하는 그룹들이 뭐 몇십 그룹인데 성공하는 사람은 한둘이잖아요. 근데 그 최종단에 있어서 성공을 제가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과정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좀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해서 내 스토리를 만들고 또 소통하는 연습을 하고 자기의 강점 강화를 하는 그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때 최소한 엎어지지는 않는다. 엎어지지 않고 뭐래도 해보려고 그러는 그 의욕을 가진 요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아이들한테 이런 새로운 기술이 있고 새로운 가능성들이 있고 공부가 다 전부가 아니야. 네가 강점을 길러서 뭐 할 수 있다고 그래도 아이들이 지금 입시적인 체제에서 비교되고 또 인생을 따라가지 못하면 거의 자존감이 바닥입니다, 사실. 그리고 나는 그냥 뭐 하고 싶은 질문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저는 이런 시대적인 변화뿐만 일자리라든지 뭐 경제적인 부분도 이슈지만 제가 아무래도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중고등학교 6년을 엎어져 있는 애들이 제일 사실 안타까운 거고 걔네들을 이렇게 깨워서 뭐래도 가능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서 오늘 얘기도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본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K컬처 붐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금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틱톡 같은 데서도 약간 조금 그 성공적인 케이스 되시는 분들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별 볼 일 없고 다른 사람 알아주지 않았는데 내가 외국에서는 먹히더라. 아니, 외국에서의 어떤 가능성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보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도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 전 세계에서 유튜브 1위가 미스터 비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그 유튜버인데 그 사람을 거의 이제 필적하거나 거의 깨는 게 김프로라고 하는 쇼츠 컨텐츠입니다. 이거 혹시 보셨나요? 이게 무언극 형태로 해서 쇼츠 컨텐츠인데 거의 뭐 1억 뷰가 넘고 이분들 연소득이 연 뭐 150억 뭐 200억 거의 그 정도 되는 좀 수준이죠. 거의 이걸로 전 세계를 평정한 좀 그런 거고 또 우리나라 요즘 이제 한류 열풍과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전 세계에서 굉장히 우리나라 청소년들 한국 사람들 좋아하고 또 한국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 이제 굉장히 많은데 정작 우리 아이들은 아까 자존감이 너무 낮고 사실은 뭔가 나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런 이제 마인드가 좀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요 지금 사례를 좀 보면서 요 지금 제 책에 그 하나 지금 소개를 했는데 우리 우리 그 중에 지목도라고 하는 지토먹이라고 하는 그 아이디를 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무용 전공하고 이제 교육 대학원생이었는데 틱톡 라이브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라이브 틱톡 라이브도 이따 좀 설명드리겠죠. 이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처럼 한 2시간 혼자 이렇게 막 떠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강점이 있는 친구들이 누굴까요?
그 노래하거나 이제 아이돌 그 연예인 지망생들 있죠. 버스킹을 온라인 버스킹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노래를 하면서 아, 들어준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버스킹도 가고 그러면 무명 가수 노래를 누구나 뭐 들어줬겠어요. 근데 틱톡은 이제 키고 제가 2시간 동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DJ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 DJ도 하면서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수들 중에서 MC로 성공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문세 씨도 그렇고 뭐 몇몇 그 가수들 중에 그런 말도 굉장히 잘하는 이찬원 씨 최근에도 뭐 이찬원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중에 하나가 무대 매너와 무대 소통하는 연습을 계속 기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종의 본인들이 이제 옛날에는 라이브 카페 같은데 신승훈 씨 같은 경우 라이브 카페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오신 분들한테 신청곡 받고 아 오늘도 오셨네요. 뭐 하셨네? 뭐 하면서 서로 이제 공감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연습들을 하면서 여기서도 라이브 하면서도 그런 거죠. 이제 몇 분 안 계시지만, 아, 오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뭐 한번 저기 하고, 또 이 노래는 어떤 사연이 있고,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소통도 하고, 저기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또 이제 운동이라든지 패션, 그다음에 뷰티, K-뷰티. 요즘 이제, 그다음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게임도, 지금도 뭐 유튜브 그런 게임도 있지만, 틱톡 같은 경우도 틱톡 그 게임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자기 화면 하나 넣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2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오늘 요즘도 사실 오늘 들어오신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애가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화장만 한다. 이게 요즘에 거의 청소년들의 반 이상이 거의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은 공부되는 친구들이야 핸드폰을 다 공식폰으로 바꾸죠. 바꾸고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의대 가고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최근에도 우리 뭐 재벌의 회장님 그 회장 따님 요즘에 아드님 있잖아요. 그 친구 3년 동안 공식폰 썼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공부 잘하면 그런 친구들이야 다 그러겠죠. 내가 뭔가 칭찬받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데 공부도 안 되는데 맨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매수 이런 시험의 연속인 상황에서 사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무슨 희망과 미션이 있겠어요? 그냥 낮에는 그냥 수업 시간에 엎어져 있다가 게임하면, 게임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보고, 뭐 이게 낙인 거죠. 쇼츠 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인생을, 그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근데 뭔가 내가 게임을 하더라도 나 그럼 2시간 동안은 뭐 이렇게 진짜 이거 하면서 아까 유튜브 라이브만 하고 거기서 내 방송을 봐주는 사람들이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닌 거거든요. 틱톡이 전 세계에 잘 아시다시피 유저가 거의 지금 급성장해가지고요. 거의 4억 명이 넘는 4억 명 이상일 거예요. 그 유저들이 보고 또 내가 밤에 한다 그러면 시간대가 다른 나라들 있죠. 그 나라에서 접속이 되고 또 제가 점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틱톡이 중국에서 시작돼서 여러 가지 편견이 있긴 하지만 굉장한 그 전문력들이 붙어서 그런지요. 정말 엄청나게 그 알고리즘이라든지 추천하는 거라든지 이게 굉장히 정교화되고 세련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많이들 이렇게 그냥 10대들의 그 쇼폼 놀이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쇼폼 보면 안 된다는 쪽에서 뭐 이렇게 못 보게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 안에서 노출이 안 됩니다. 노출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발언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술먹어도 안 되고,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이게 중국에서 공산권에서 이렇게 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켜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막 이렇게 좀 살아남고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틱톡 샵으로도 발전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꾸준히 성실하게만 하면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에서 반응이 오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해도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고 그다음 악플도 달리고 그러는데 요즘에 이제 외국어 번역 기능이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지금 제가 아는 지인 시작하신 분 저녁 10시에서 지금 이 시간대에 지금 라이브를 하는데 남미 분들이 그렇게 들어온대요. 그래서 자기 자막을 포르투갈어로 바꿨어요. 포르투갈어로. 근데 그 자동 번역이 요즘 다 돼요. 내가 말하는 거를 이 자막으로 포르투갈어 자막이 딱 나와요. 그 언어가 안 돼도. 근데 지금도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태국에서 150만이 됐고 태국에 완전 셀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태국에 있는 그 세븐일레븐 간판 모델인가 지금 하시고 그런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는데 태국에 나는 여행 간다 뭐 그런 거 했는데 그 알고리즘에 추천이 돼가지고 태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셀럽이 이분을 팔로워를 하고 야 이게 한국에 좀 예쁘장한 이 지금 뭐 여대생인가 이런 분이 한 분 있는데 태국에 오고 싶어 한댄다 좋은 얘기 좀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한번 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태국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분이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거의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태국어 공부하고 본인 얘기하는 건 이제 태국어 자막이 계속 뜨는 거예요. 위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 좀 끊기나요, 중간에? 지금 인터넷 불안정하다 좀 그러는데요. 그 미래 사회는 그 셀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는 그 셀럽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해서 제품과 서비스가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요. 지금 제 책에서 지금 그 예를 든 게 셀레나 고메즈라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셀럽이거든요. 이분이 그 저스틴 비버 그 여자친구였나? 뭐 그러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뭐라고 하이틴 스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아카데미 주연상도 받고 그랬어요. 이분이 최근에는 여주연상도 받고 막 그랬는데 그 이분이 이제 자기 그 연예인 그 브랜드들 뷰티 브랜드가 있잖아요. 거기 중에 1등이에요. 지금 2024년 연간 매출이 5억 4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천억 원 이상하고 브랜드 가치는 3조 8천억 원 정도 되는 초대박 지금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셀럽 브랜드가 뜰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이 제품 대부분 OEM을 한국에서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자기만의 브랜드가 있고 이 제품 만드는 거는 대부분 다 상향 평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추천하느냐가 중요한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지금 그 유기훈 교수님 전망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플랫폼 스타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누가 팔로워를 많이 갖고 있느냐, 누가 팬덤을 갖고 있느냐, 누가 나를 믿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진짜 경험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그런 연습들을 우리 아이들이 조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연결과 신뢰.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야 돼. 그래서 또 하나의 키워드는 AI 시대에 강한 아이들 아니면 좀 성공하는 아이들은 누구냐? 매력적인 아이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거든요. 내가 팔로우하고 싶은 나 좀 제가 팔로우하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틱톡 같은 데는 선물 주는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별풍선 뭐 그렇게 주듯이 저 사람 그냥 얘기만 하면 선물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틱토커 중에 1등이 누구냐면 영화 배우 박시우 씨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좀 준비를 못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영화 프로 거기도 굉장히 좀 잘생기신 분이에요. 근데 최근에도 그 신의 악단인가 거기 주연으로도 나오셨죠. 근데 신의 악단 영화는 뭐 그렇게 그분 메인 캐릭터 주인공인데 그분이 영화는 이제 잘 되고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루에 틱톡 라이브를 한 4시간 정도 합니다. 근데 일본 팬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이 하시는 게 라이브 틀어놓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걸 4시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아마 이분 수입이 거의 150억 대인가? 그 선물대에서 그 모든 틱톡의 거의 상위 랭킹. 이분은 그 영화는 잘 되고 영화는 이제 부업이 된 거예요. 틱톡 수입이 거의 메인 수입이 되고 부업이 되는 뭐 이런 지금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응원하고 싶고 막 이렇게 뭐 별풍선도 쏴주고 싶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뭐 제품 팔고 그런 게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저 사람 좋아. 난 저 사람 얘기 듣고 싶어. 그다음에 저 사람 얼굴 한번 보면 좋겠. 이런 어떤 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이런 얘기 하고 그러면 그러면 역시 얼굴이 잘생겨. 이게 앞으로 이제 미래 시대는 비주얼의 시대이기 때문에 몸짱, 얼굴짱이 뭐 저기 할지 않을까라는데 저도 사실 유튜브를 제가 막 열심히 안 한 게 제가 좀 외모가 별로 안 되잖아요. 얼굴이 막 이렇게 좋지 않고 요즘 점점 애 키우고 가라고 이게 점점 말라가고 뭐 이렇게 힘들고 막 이런 거니까 나 유튜브 또 나중에 막 유튜브에 대해 출연해서 나온 영상을 보면 제가 보기가 싫더라고. 너무 말라 보이고 뭐 그러니까 이게 뭐 근데 진짜 감사하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지금 비주얼에도 봐주시는 게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틱톡은요 얼굴 보정이 됩니다. 훨씬 그래서 그 필터 낀 얼굴과 뺀 얼굴 저기 하는데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중국에서 그걸 그 보정 기능이 엄청납니다. 지금 어제부터 제가 뭐 써보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아까 지금 지동목님 여기도 지금 나오나? 지금 여기 본인 얼굴이 지금 이 얼굴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튜브 라이브에서 보면 완전히 거의 미스코리아급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외모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 그리고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약간 외모지상주의가 좀 있잖아요. 잘생긴 못생긴. 근데 서양 사람들은 한 사람은 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뚱뚱하다 아니다 뭐 이런 거 비하하는 얘기나 다이어트 얘기 같은 거 해도 틱톡 차단되거든요. 그런 얘기 못 하게 돼 있어요. 의외로 사실은 제가 보니까 생각 외로 건전하더라고요. 이게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그 외모 걱정 안 해도 돼요. 외모 걱정 안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성실성이야. 그냥. 꾸준히 성실하게 내가 할 수, 그다음에 2시간 동안 내가 계속 얘기할 만한 자기만의 콘텐츠가 있냐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잘하는 분이 아까 노래하거나 춤추거나 뭐 뷰티 그런 화장 같은 거 하거나 패션 같은 거, 이 옷 어때요? 뭐 저 어때요?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나 요리 같은 거 하시거나 아니면 만들거나 뭐 마술이나 게임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만의 내가 이게 덕후처럼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덕후와 매니아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고 범용으로 두루 잘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얘기해. 지금 만약에 내가 기차를 좋아한다. 그럼 내가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여행을 해서 그 기차 타서 내가 그래서 기차 덕후야. 근데 오늘은 이제 오늘 기차 제 얘기는 기차거든요. 그러니까 기차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일본 기차에 대해서 일본 전철과 뭐 그런 거 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스위스 갔을 때요. 스위스에 있는 뭐 기차 그거는 그다음에 거기는 산악지대잖아요. 그 기차 밑에 체인이 갈려 있고 막 그러거든요. 뭐 그런 기차도 지금 될 수도 있고 기차 얘기를 내가 2시간 할 수 있다. 이게 사실 2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 아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하면은 뭐 일 안 하고 다른 거 안 하고도 이 지금 틱톡 그 팔로워들이 보내주는 그런 그 다이아몬드라고 그러거든요. 선물만 갖고도 생계 유지가 되는 시대가 지금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두 개로 양극화로 갈리는 거죠. 그런 크리에이터가 되느냐 아니면 그걸 쳐다보고 있는 아이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그냥 알바하고 아까 프리캐리어스로 살면서 맨날 그냥 유일한 낙은 그런 거래요. 그냥 이런 틱톡 보면서 그냥 다이아몬드 쏴주는 그런 친구가 될 건가? 아니면 크리에이터로 그 다이아몬드를 받는 친구가 될 건가라고 하는 거죠. 전망적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까 그 기본소득 받는 사람들 정도가 되면은 아마 그 빅테크 기업에서 OTT 한 세네 개를 무료로 깔아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돌아갈수록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엔터테인먼트도 그 정도만 해 무료로 이러면 이제 사실은 사람이 자기 존재 의미를 잃어버려요. 일을 하고 노동을 안 하고 보람을 안 느끼고 뭐 이러니까 점점 사실 이제 힘든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유초등 이하 아이들은 이런 삶을 50년 이상 살 거예요. 이게 요즘 제가 진짜 계속 잠 못 이루기까지는 아닌데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아이들이 지금 저 아시다시피 9살, 7살이잖아요. 얘네들은 10년 뒤면 완전히 AGI, 뭐 그 다는 완전히 초지능의 시대를 거의 얘네들은 50년 이상 살 애들이거든요. 그럼 그 시대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크리에이터로 살 거냐, 아니면 진짜 99%의 그냥 단순 대중과 소비자로 살고 기본소득 받고 내가 왜 살지? 내 삶의 의미는 뭐지? 이거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애들로 살아갈 거냐. 이게 지금 저는 너무 큰 화두처럼 다가오니까 이거를 좀 해결하고 대안을 좀 마련할 수 있어 우리가 뭐래도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뭐 틱톡 샵이 우리나라 지금 없는데 틱톡이 샵이 붙었습니다. 틱톡이 샵이 붙어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따가도 좀 시장 보여드리겠지만 인도네시아는요. 이 지금 토코피디아 이런 데가 여기 쿠팡 같은 데거든요. 이커머스 배송해주는 온라인 쇼핑 이거를 거의 틱톡이 다 장악했습니다. 틱톡이. 그다음에 베트남에서는 2등이에요. 2등. 2등 이 온라인 커머스 시장을 지금 틱톡 샵이 좀 붙고 미국도 지금 매출 시장 점유율이 18에서 20% 거의 지금 아마존이나 뭐 다른 그런 것들을 올라가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틱톡 샵이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요. 기존의 거는 사람들이 검색해가지고 이 제품 좋으니까 내가 산다 이런 어떤 적이었잖아요. 아마존이나 뭐 쇼피 같은 게 전형적인 모델. 근데 이거는 진짜 엔터테인먼트 물건을 사려고 들어간 건 아니죠. 아까 그 자기 좋아하는 사람 라이브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저 사람이 지금 제가 뭐 이렇게 하다가 물을 마셔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세요 그러고 물을 마셨는데 이게 자연 드림에서 나온 그 뭐죠? 미세 플라스틱 없는 그물이거든요. 이게 딱 먹으면 이제 거기 그 질문이 또 올라요.
선생님, 그 지금 드시는 그 물 뭐예요? 그 케이스도 예뻐 보이 괜찮은데? 아, 이거 지금 자연드림에서 있는 저스트 기프 물인데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사시기 원하시면 제 레퍼런스 밑에 있는데, 제 레퍼런스를 통해서 사면 저도 한 커미션 뭐 얼마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저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붙여주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상품을 그 틱톡 알고리즘 같은 걸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건 살려고 들어간 건 아닌데 가서 그렇게 저기 하다가 발견이라는 거죠. 저거 괜찮은데? 저거 얼마야? 그 우리 뭐 대충 뭐 셀럽 브랜드가 그런 거잖아요. 저 누구 이제 뭐 한번 하면 저 입은 옷 완판되고 신은 신발 완판되고 뭐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난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첨단과 선두에 더 서 있는 게 지금 틱톡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커머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뭐 틱톡 라이브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 많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틱톡 라이브 하시는 분들이 내가 뭐 이걸로 해서 막 돈을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까 뷰티샵이라든지 자기만의 그런 컨텐츠나 아니면 제품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쪽 틱톡 샵을 통해서 좀 팔로우를 지금 해보려고 그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지금 하나 제가 기여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하는 게 제 틱톡 라이브를 진짜 매일 한다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유튜브가 팔로워가 만 명 정도 있는데 제가 관리를 못 하는 게 육아로 바쁘잖아요. 육아로 바쁘고 지금 하루 삶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그걸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 컨텐츠가 있어도 그걸 꾸준히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제가 조금 사명감처럼 이걸 잘 되면 좀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즘 출판 업계가 너무 안 좋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책을 안 읽어요. 책을.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그럼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책을 안 읽고 책을 안 팔리니까 책을 쓰지 않고 그럼 좋은 작가들이 발굴되지 않고 그럼 좋은 컨텐츠가 안 만들어지 이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는 이제 수렁으로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가 라이브 하면서 같이 좀 교육이라든지 좋은 책들 소개해드리고 이러이러한 책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아까 샵 같은 게 붙고 그러면 지금도 그렇죠. 유튜브 샵이나 그런 데 뭐 그 뭐죠? 네이버 같은 데도 그 레퍼런스를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 밑으로 그 레퍼런스로 해서 사시면 제가 5% 정도 커미션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쪽 경로로 해서 사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책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그 책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자연스럽게 그런 거를 좀 해볼 수 있고 내용 또 이제 쇼츠나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그 책 뭐 많은 분들이 좀 볼 수 있게 이런 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지금도 유튜브에서도 이게 독서 유튜브 자체도 잘 안 되거든요, 거의. 10만 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한번, 근데 저런 주제의 책이나 작가 꼭 나한테 필요했는데 발견하는 거죠. 선생님이 소개해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거 한번 나도 읽어볼까? 근데 우리 아이한테 보내줄까? 뭐 이렇게 지금 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지금 틱톡은 다 우리 10대들만 하는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틱톡 라이트 해가지고 친구 추천하면 서로 3만 원 주는 그런 이벤트들을 틱톡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요. 지금 어르신들이 틱톡을 굉장히 많이 깔았더라고요. 지금 제 주변에서 틱톡 라이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 몇몇 저기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지금 팔로워가 굉장히 많은 지금 그룹들이 막 생기고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랑 연계돼 가지고 샵으로 또 그 매출로 연결시키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제 뭐 이런 거라는 거죠. 내가 이뭐 뷰티나 퍼스널 이게 지금 틱톡 샵이라든지 아니면 이커머스 이쪽에서 지금 저게 되는 이제 뷰티 쪽이 이제 기준이 굉장히 큰 거죠. 지금 전체에서 22% 정도 하는데 옛날에는 요즘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제품이 다 상향 평준화 돼 있으니까 요거 내가 쓰는 모습 보여주고 그다음 그 이전 비포 앤 애프터도 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거 한번 닦아보세요. 뭐 하고 그럼 이게 라이브가 지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틱톡 라이브가 또 하나의 미래의 어떤 트렌드 중에 될 수 있다는 게 제가 좀 생각이 되는 게 지금요 AI 발달로 해서 유튜브 영상은 페이크로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잘 아시죠? 이제 지금 딥페이크 같은 거 써가지고 그 어떤 뭐 옛날에 샘 알트만이 슈퍼에서 물건 훔치는 거 그 문제가 되는 거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뭐가 아까워서 샘 알트만이 챗GPT 만든 그 오픈 AI 그 오너가 물건을 훔치겠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시댄스 2.0 나온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영화계가 지금 할리우드 영화계가 거의 반토막 난다는 거 아니에요?
뭐 3D 액션이라든지 옛날에 컴퓨터 그래픽 이거 옛날에는 다 사람 써가지고 그런 기술자 붙여가지고 개발자 붙여서 했는데 지금 다 AI가 해요. 최근에도 노홍철 씨가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광고를 찍었는데 옛날에는 어디 가가지고 뭐 촬영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엔 자기 이미지하고 목소리만 보내주면 된대요. 그럼 거기서 광고 다 만들어서 저기 하기 때문에 중간 광고 기획하는 사람이 그 다 없어지는 지금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유튜브도 앞으로 단순 정보만 주거나 이러는 유튜브는 아까 10년 내로, 뭐 길지도 않아요, 진짜. 3년에서 5년 내로 이게 다 저희가 되면은요, 지금 사람들이 그 유튜브 정보도 믿을 수가 없는 단계가 오게 되거든요. 이게 AI가 그냥 만든 어떤 가짜 영상인가? 아니면 조작된 영상인가? 최근에도 저도 그런 쇼츠 하나 봤는데 어떤 굉장히 유명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회사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분이 이분 지금 사망했나 그래서 그 검색을 해보니까 살아계셔. 살아계시는데 지금 그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이게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제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막 돌아다닐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라이브는 뭐죠?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설픈 전문가도 지금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 사람이 자기를 유튜브 같은 걸로 편집해가지고 별로 실력이 없는데 실력이 있는 어떤 뭐 애널리스트 아니면 분석가인 것처럼 그 대본 읽어주는 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라이브로 해서 증문즉설 정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리얼타임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이제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패션 분인데 이게 완전히 저게 된 거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 체형 이 옷이죠. 이 옷이 제가 이런 사이즈인데 제가 입어보니까 이러이러한 느낌이거든요. 이걸 이제 바로바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그런 자기 생활 경험 같은 걸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지금 패션 같은데 그런 관심 있는 그런 친구들이라면 여러 가지 뭐 옷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런 것도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기능식품 뭐 이런 것도 이 제품 보여주는 게 먹는 거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같이 라이브 하면서 저 비타민 지금 이거 먹습니다. 근데 이 비타민 먹으니까 괜찮던데요. 전 요즘 이게 그 보리새싹인가요? 필리핀에서 그 유기농 그걸 집사람이 계속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먹고 있는데 그거 먹은 다음에 저희 아이들 감기 거의 안 걸리더라고요. 지금 환절기마다 계속 감기 걸리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좀 먹기 싫은데 그냥 집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막 이렇게 갖다 줘가지고 이것도 지금 그 보리 새싹 이런 거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먹어 이게 좀 잘 풀려요. 다른 거 우리나라 국산은 좀 엉기고 막 참신경을 많이 나고 그러는데 필리핀 제품은 이게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고 괜찮으시면 제 레퍼런스 거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 사셔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삶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공동체랑 같이 미션을 해. 여러분 비타민 산만 놓고 잘 안 먹게 되고 그러는 경우 굉장히 많죠. 운동 같은 거 한 뭐 잘 안 하고 그러는 경우 많죠. 그럼 저랑 같이 우리 30일 챌린지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거 했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건강 우리 전문가 중에 우리나라 그 스쿼트 건강 스쿼트 잘하는 자연 그 전문 건강 저기 백도사라고 지금 틱톡 라이브 치시면 이제 나옵니다. 그 검색해 보시면 하는데 지금 시작하신 지가 한 4개월, 5개월 됐는데 팔로워가 8천 명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라이브 하면서 같이 스쿼트 하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거 하면 무릎을 저기 하고 무릎 어떻게 하고 이거 저 자리를 이렇게 펴시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바로바로 물어보는 건강 관련 질문 같은 거 그래서 바로바로 뭐 답변해주고 이러니까 굉장히 그리고 그거랑 연관해 가지고 본인이 추천해주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 샵하고 그 지금 틱톡 샵이 있어서 바로 결제가 되고 그러는 건 아닌데 밑에 자기 링크를 이제 걸어놓는 거죠.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 스토어 가셔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만 해놓는 걸로도 지금 매출이 상당하시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냥 같이 하면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런 특기가 있는 게 좋아. 그러니까 운동 잘하면 좋아요. 저는 이번에도 느낀 게 어설픈 사교육 시키느니 차라리 예체능 사교육을 시키고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운동을 시켜라. 그리고 지금도 이 틱톡 라이브계에서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보면요. 옛날에 운동 많이 한 친구들. 그러니까 몸으로 자기 한계를 극복해 본 사람은 그 지루함과 그다음에 이거 힘들고 어렵지만 어느 단계를 넘으면 내가 어떤 성취를 한다는 걸 안 친구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가능한 팀 스포츠,
혼자 하는 것보다 팀 스포츠하고 이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소통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 이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사실 뛰어날 것 같고요. 최근에도 하나 지금 그분 보니까 뮤지컬 배우더라고요. 뮤지컬 배우인데 지금 뮤지컬만 했을 때는 한 달에 수입이 40만 원 정도였고 그 뭐 다 아시다시피 예체능 쪽에 있으신 분들은 막 알바하고 임영웅 씨도 막 그랬잖아요. 막 거의 무명 시절 할 때 알바하고 뭐 군고구마 팔고 뭐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저 노래하고 그 포기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엄청난 지금 스타가 됐지만 대부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무명으로 힘든 시절이 있고 그랬으니까 지금 뭐 틱톡 라이브 2시간 하는 건 이건 뭐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막 옛날에 할 일 없어서 뭐 그렇게 했던.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노래하고 그다음에 뭐 하는 것도 보여주고 또 소통하고 그러는데도 본인도 지금 그 팔로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의 팔로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외국 팔로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와서 그냥 뭐 보기만 하고 뭐 댓글 달고 뭐 이러는데 외국 팔로워들은 꼭 선물을 준대요.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팀 문화 같은 게 발달돼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2시간을 써줬는데 내가 뭐라도 주고 가야지 이런 어떤 마음들이 사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홈치킨 같은 거 만약에 정리정돈 굉장히 잘하시는 쪽이 있잖아요. 그냥 유튜브 화면 다 해놓고 오늘은 저기 지금 지저분한 주방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아니 오늘은 뭐 요리를 어떻게 뭐 해볼 거예요. 이 2시간 동안 일하면서 일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래 그렇게 하세요. 이거 잘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도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우리 가정주부 입장에서 내가 정리를 잘해, 요리를 잘해, 뭐 빨래를 잘해, 빨래 개는 걸 잘해, 뭐 이런 것만 하나 있어도 아니면 그 심플 라이프 그런 뭐 실천을 잘해, 뭐 여러 가지 정리 복잡한 거 다 저기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그 전에 지금 책장에 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명로진 작가라고 그분한테 한번 강연 듣고 제가 그 이후로 굉장히 실천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책만 다 꽂으면 이게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책 청소를 한대요. 연말에 해가지고 1년 동안 자기가 한 번도 안 본 책은 B 책장에다 갖다 놓은대. 진짜 계속 두세 번 읽는 거는 A 책장에다 놓고 B 책장에서 있어가지고 1년 동안 다시 한번 다음 1년에도 손을 안 댔다 그러면 창고에다 갖다 놓는대. 책을 많이 쌓는 게 아니라 책 중에서도 내가 정말 매년 두세 번 읽고 싶은 책, 그다음 꼭 보고 싶은 책, 그 책만 자기 책장에다 있게 한다는 거죠. 그 만약에 내가 그런 걸 한번 실천해. 그러면 그 오늘은 제가 책 청소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연말연시를 맞짱해가지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아, 근데 이런 책도 있었네. 뭐 이런 책이 얘기하고 이러는 거야 이게. 그러는데도 이게 그 과정에서 계속 본인이 이걸 뭐래도 자기만의 컨텐츠를 갖고 스토리를 갖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특히 여행 같은 거 가시는 분은 너무 좋죠. 사실 여행 오늘 내가 여행 유튜버들도 자기가 틱톡 같이 보행해가지고 어디 가보고 근데 또 하나 제가 유튜브 좀 안 하는 게 뭐냐면 편집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를 그 자기가 가고 난 다음에 뭐 편집하고 찍고 막 그러는데 틱톡은 그냥 몇 개 장면만 해가지고 쇼츠로 올리고 나머지는 그냥 라이브로 그냥 얘기하는 거. 오늘 여기 지금 동경이거든요. 뭐 아니면 제가 이번에 지금 저희 겨울에 우리 아이들하고 좀 꼭 가보려고 그랬더니 중국 심천에 한번 가보려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드론하고 자율주행 무인 택시 그거를 아이들이 꼭 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럼 심천에 같이 갔다. 그럼 가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라이브 틀어놓고 오늘 가가지고 진짜 그 드론으로 배달하는 거 이거 보니까 와 진짜 이게 한 10년 내에 이렇게 되겠다. 그다음에 뭐 택시도 이런 드론 택시도 나올 수도 있겠다. 막 그런 생각도 들었 뭐 이런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리마커블 하다고 그래요. 리마커블이라고 하는 거를 사전적으로 하면 다시 마크 해보거든. 이게 정말 감동적이고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단기 3박 4일 그런 단기 여행이 아니라 중장기 한 달 살기 이런 여행 같은 거 좀 강추한다는 거고. 그 현지 문화나 이런 거 하면서 뭔가 내가 그때 그 사람들과 교감하면서 계속 내 뇌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나만의 이야기와 콘텐츠를 만들어 둔 아이들이 나중에라도 아까 2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게 목표다. 저는 요즘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강연이나 이럴 때 자주 얘기하게 될 게 그건 거예요. 그전에는 20대 학부로 어디로 가느냐보다 3, 40대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자기가 돈 걱정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하면서 살고 있는 그 아이로 키우자. 그러면 입시 말고도 수많은 길이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앞으로 미래 시대 교육의 키워드는 2시간 동안 라이브로 자기의 이야기를 떠들 수 있는 아이가 된 그런 콘텐츠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크리에이터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팔로워의 삶을 사느냐, 이 양극단을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공부가 아니어도 공부가 아까 우리 지금 우리 그 서울대 간 우리 그 재벌 그 자제분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자기는 스토리가 된 거잖아요. 내가 재벌 가문이니까 유학 가고 엄마 아빠가 물려준 재산 받아서 저기 할 수 있는데 나 공부했어 맘 잡고 해가지고 이제 대치동에 가서 이제 문제집 저기 하고 스마트폰도 없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엄마 진짜 기쁘게 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아픔도 있으셨잖아요. 뭐 그거 다 해서 우리 엄마 고생했는데 내가 진짜 보람이 되는 그런 아이들, 그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잖아, 이분은 재벌인데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거를 이분은 만약에 2시간 라이브를 하면 자기 공부했던 얘기 다 할 수 있겠지. 그거 해서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 진짜 내신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신 공부를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뭘 해도 그러니까 그게 공부가 됐던 운동이 됐던 아니면 뭐 취미가 됐던 악기 뭐 연주하는 게 됐던 여행이 됐던 앞으로 이제 그런 그 종목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래서 미래 교육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짓 하는 애들이 성공한다. 옛날에는 쓸데없는 짓이 뭐였죠? 문제집 푸는 거 아니면 다 쓸데없는 짓 저기 했잖아요. 그 가장 최근에 좀 생각이 됐던 게 비트박스 하시는 그 윙이라는 분 있잖아요. 이분이 우리나라 전 세계 지금 비트박스 챔피언인가 그러죠? 이분이 중학교 때부터인가 이제 비트박스 시작했는데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비트박스 대회 나가서 1등도 하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야, 비트박스에서 먹고 살 수 있겠냐? 우선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공부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년은 비트박스 거의 안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인서울 대학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야. 거기 가서 뭐 또 MT도 가보고 미팅도 해보고 대학생활도 해보고 그게 다 경험이 돼서 이거 한다고 했었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뭐 취업이라든지 뭐 그 길도 그렇고 그 생활 자체도 자기가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그러면 아버님 말씀대로 대학원 갔으니까 본격적으로 비트박스 한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갈고 닦아가지고 세계 챔피언이 된 다음에 학교 그만두셨나? 뭐 그렇게 그랬죠. 그리고 완전히 전업을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 아버님 입장에서는 어떤 거죠? 야, 이게 지금 공부를 해야지 쓸데없는 비트박스 해야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비트박스가 먹고 사는 거를 해결해주는 지금 저희가 된 거잖아요. 지금 주변에 제가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지금도 우리 그 유튜브 그 쇼폼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 강의에서 이제 하시는 그런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굉장히 공부해 가지고 뭐 탑3 공대를 나오신 것 같아요. 여학생.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 그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3년 동안 하다가 그만뒀어. 그만두고 나서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자영업 같은 거 뭐 하고 그랬는데 안 돼 가지고 이제 이런 쇼폼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저기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자기 연구원 그만두고 그거 한다고 그냥 와서 뭐 해보겠다고 그래도 엄마가 머리에서 지진 나는 줄 알았대. 내가 얘를 진짜 공부를 어떻게 시켜가지고 무슨 대학을 보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는데 이거 다 때려치고 그냥 자영업 하는데 요즘 그런 친구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회사 저기 안 하고 뭐 사업한다거나 식당 한다거나 뭐 이런 쪽이 그런데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이쪽 그 쇼폼이나 자기 사업해가지고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이 지금 연수익도 되고 뭐 그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런 케이스들이 좀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전통적인 케이스로 해서 그냥 대학 나와가지고 거기서 취업할 수 이런 일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사양 산업이고 오히려 지금 옛날에는 공부 문제집 푸는 거 말고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거에서 덕후가 된 아이들은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물론 이 분야도 좁습니다. 좁고 성공을 다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공부해서 성공 안 되는 그런 비중이나 또 이 분야에서 그렇지 않는 비중이나 사실 저는 이제 앞으로 거의 비슷하게 수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자기 어떤 재능이나 뭐 이런 거보다 지속하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이걸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고 그러는데 being faithful이 쓰거든요. 지난 1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한 뭔가가 있느냐. 이게 또 하나의 키워드거든요. 이게. 이게 없는 친구들은 이제 뭔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게임을 하더라도 지난 1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제 아까 그 백도사님 있잖아요. 이분은 지난 10년간 이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산에 올라. 근데 그래가지고 그 이제 겨울에 그냥 몇십 년 되는데도 그런데도 뭐 지리산도 오르고 막 이래가지고
약간 이런 분들은 약간 이거 미친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덕후가 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죠. 그 미친 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미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정도를 들어야 덕후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뭔가 그렇게 하는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걸 꾸준히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거 하면서 뭐 술 먹거나 담배 피거나 뭐 이거 뭐 맘대로 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성실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어떤 책임감, 뭐 이런 게 기본이죠. 기본적인 어떤 인격적인 소양이라든지 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갖춰주는 게 앞으로는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미래 교육적인 어떤 키워드를 보자면은 지금도 오늘 고민이 그거잖아요. 만약에 얘가 유튜브만 본다. 쇼츠만 본다, 게임만 한다, 화장만 한다, 뭐 이럴 때 옛날 같으면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좀 문제집 풀고 공부하고 지금 내신 하나라도 해야 되는데 이미 그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되면은 이 학생은 입시 경쟁력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입시 경쟁이 있는 애들은 뭐 주변에 보셔서 알면 하지 말래도 해, 하지 말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저기에서 그냥 뭐 저기 하고 그러는데 뭐 대부분의 지금 입시 경쟁이 없는 친구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번호 모르잖아. 그다음에 다음 날 무슨 시험인지 과학인 사회가 뭐 이런 좀 상황인데 거기서 그걸 갖고 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너 그거 하고 싶어? 그러면 제대로 해. 화장하고 싶어?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다른 학원 다 끊고 화장하는 학원 보내줄게. 뷰티 학원. 거기 가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뭐지, 자격증을 따든지 미용 학원에 가서 머리 저기 하는 거에서 맨날 고데기 뭐 그런 거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제대로 배워. 그다음에 싼 화장품 그런 거 쓰지 말고 제대로 된 비싼 화장품 뭐 우리 학원비 다 끊고 그래 해줄 테니까 한번 해보고 그 아까우니까 유튜브라도 많이 찍어놔. 지금 뭔가 너가 지금 미성년이니까 그 방송은 못해도 나중에 네가 하나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용도로 연습한다라고 생각하고 맨날 찍어놓고 한번 연습이라도 해보고 이런 거를 지금 해주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육적으로는 그래서 이따가도 좀 말씀드린 뮤지컬 학원이라든지 예체능 학원이나 이런 거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분야에 공부가 아닌 쪽에 이런 분야에 있는 아이들이 이쪽 학원을 다닌다면 그거를 이제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게 연계해 주거나 아니면 그런 컨텐츠, 교육 컨텐츠를 좀 마련해 주는 이런 쪽을 지금 해줘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또 앞으로 교육의 어떤 새로운 영역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소통 교육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걸 지금 느낀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번 책에다 제가 넣었는데요. 요즘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단어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 건데 이거를 지금 저랑 같이 우리 지금 이거를 틱톡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지금 새로운 교육적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분 중에 오종철 대표님이라고 옛날에 개그맨 출신이었는데 지금 소통 트레이너라고 인플루엔서 마케팅 하는 회사 설립하시고 그러셨거든요. 파라스타라고. 지금 안목고수, 후추 뭐 이런 지금 이커머스 이런 인플루엔서 마케팅 같은 거 좀 하시는데 이분이 리포터라고 하는 분야를 최초로 개척하신 분이에요. 우리 6시 내 고향이라든지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리포터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나운서 시험은 떨어졌는데 재능은 있고 아까 어떻게 이제 개그맨 출신이나 아니면 가수인데 좀 유명하지 않은데 그래도 아까 그 뭔가 소통 능력이 되는 그런 가수들. 그 영탁 씨도 옛날에 6시 그 내 고향 리포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톤으로 해서 리포트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MC 같은 거 그런 걸 하는 그 소통 화력발전소라고 하는 그런 학원도 한번 운영하셨더라고요. 이거는 데는 아니면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에서 아이돌 스타 기르는데 어떤 연습들을 하냐면 개그맨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소통 이렇게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고양이 피자 두 단어를 주고 이걸 해서 상을 만들어 봐. 그러면 MC가 어디 그뭐 축제가 있어서 갔는데 인삼하고 여기 고양이가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좀 그 어르신들이 많이 왔어. 이 상황에서 오프닝 멘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본은 없어. 그런 상황이면 대본이 어디? 그러니까 이거를 창의적으로 그냥 만들어내야 되는 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습들을 계속 시켰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교육 우리 학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학교에서 해서 아이들이 순발력 있게 계속 저기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읽고 분위기를 읽고 그런 어떤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요 부분 내용도 제가 이번에 AI 시대 부모가 할 일 요것도 하나 넣었거든요. 이런 어떤 소통 교육 같은 거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고 또 하나는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거 하면서 다른 사람이 돼보는 거예요. 이게.
박신양 씨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 이분은 이 메소드 연기라고 그러죠. 자기가 만약에 조폭 편지에서 조폭 역할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자기가 한 그 몇 달은요. 그 슛 들어가기 전에 몇 달은 조폭처럼 산대요. 조폭처럼. 그래서 내가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뭘까?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다른 나라 외국 같은 데서도 그렇고, 저 아이비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연극 같은 거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런데 좀 부족하고 그런데 그래서 뮤지컬 같은 게 저는 굉장히 앞으로 가능성이 있으라고 생각하고 내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제가 동탄에 있는 어린이 영어 뮤지컬 학원에 지금 우리 애 데리고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뭐 동탄까지 제가 아이를 지금 뭐 라이딩을 주말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좀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청주에도 하나 열어달라 아니면 진짜 요거 하나 이제 영어 뮤지컬 학원 한번 해볼까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저는 유망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영어 가서 단어 외우고 뭐 파닉스하고 이게 아니라 영어 뮤지컬 6개월을 해서 무대에 올리는 거거든요. 이러면 통으로 저기를 다 암송하고 그다음에 대사라든지 인토네이션 뭐 이게 단어 공부 다 통으로 다 되는 거거든요. 완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기도 해보고 노래도 해보고 이런 경험들, 거기 발성 훈련 받고 이런 게 저는 사실 문제집 푸는 것보다 훨씬 앞으로 미래 시대에 좋은 그런 교육적 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뭐 단순히 그냥 연기 학원이나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뭐 안 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어차피 배워야 되니까 영어 뮤지컬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전국에 찾아보니까 10개 정도 영어 뮤지컬 학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영어 교육을 했으니까 영어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른 좀 많은 좀 영어 유치원이라는 거 좀 없어지고 뮤지컬 학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뭐 영어 태권도 학원이나 뭐 예체능을 하여간 영어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많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이들의 정서라든지 앞으로는 로봇이나 이 중고등 이상의 로봇이 사람하고의 접점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저 사람의 마음 저렇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인가 이걸 공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기나 저는 뮤지컬 같은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미래 교육의 어떤 키워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틱톡 라이브 같은 거 내가 한번 하고 그런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 감정 읽고 어떤 감정이겠구나 공감해주고 뭐 이런 어떤 훈련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연예인처럼 그래서 아까 이제 인플루엔서나 아니면 플랫폼 스타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미래 플랫폼 스타로 키우기. 그 목표로 교육적 목표로 한번 키워보고 한번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는 것이 그나마 이제 엎어지지 않고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번에 책 쓰면서 하나 찾아본 자료 중에 깜짝 놀랐던 게 화사시 알죠? 지금 굿굿바이 이게 거의 좀 완전히 뭐 음원 올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화사시가 이게 초록우산 재단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일 선생님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유명한 가수들이. 그래서 여기 예고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한 명도 안 졸더라고. 근데 당연히 안 졸겠지. 일반고에 가서 해도 뭐 화사 같은 연예인이 와서 강의하고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 강의하고 문제집 푸는 게 아니니까 안 졸겠죠? 근데 눈빛이 살아있더라고, 예고 애들이.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 이건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지금 대치동에서도 사실 찾아볼 수 없는 거거든요. 요즘 중고등학교 애들 중에 눈빛이 살아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은. 왜 그럴까 했더니, 소위 말해서 이 아이돌이나 이쪽 연예들은 뭔가 저렇게 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리고 아이돌 연습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하루 10시간씩 뭐 연습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 수많은 경쟁을 뚫어야 되고 막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이건데 이걸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뭔가 본인의 롤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그 대부분의 이런 하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내가 뭐 어렸을 때부터 팍 뜬 사람 아니잖아요. 임영웅 씨만 해도 뭐 10년 동안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스타덤에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최근에도 우즈 있죠. 드라우닝. 그분도 진짜 아이돌부터 해서 10년 저기 하고 뭐 빛도 못 보고 그런데 군대 가가지고 그게 뭐 갑자기 불후의 명곡에서 터져가지고 이런 서사들이 있으니까 지치지가 않는 거야, 이 친구들이.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한번 도전해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문제집 푸는 공부가 아니면은 사실 특성화 교육이 돼야 되는데 공부 안 된다고 해서 상고나 공고 보내고 싶어 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 특성하고 어설픈 특성화교육 많이 시면 예체능이 지금 특목고를 많이 늘려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학비가 대부분 이런 비싸거든요. 공립 이런 거에서 차라리 고등학교 3년 동안 연기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자기 하나의 어떤 온전한 거를 기르고 그다음에 공연을 하고 뭐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해두는 게 미래 사회에는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아이들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번 우리가 길러줄 수 있을까? 그런 한번 시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틱톡을 한번 해보면서 먼저 제 좀 비전이나 생각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지금 우리 중고등 아이들이 틱톡 라이브를 직접 하고 그럴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자기만의 강점을 길러서 근데 앞으로 네가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갈 거야? 대학 갈 필요 없어. 지금 대학 나와도 뭐 취업도 안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때부터 너뭐 재수하지 말고 틱톡 라이브를 1년 해봐. 네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이게 그냥 취미로 하고 이 정도에서는 어설퍼서 안 된다는 그런 현실을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현실과 사회와 직접 부딪혀보고 사람들과 한번 부딪혀보는 그런 연습들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좀 초중등 단계에서도 뮤지컬 학원이라든지 그런 이런 예체능 학원들에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교육적 목표를 아까 2시간 동안 라이브를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하에 그 시장이 다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네가 이런 걸 꾸준히 가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병행해서 했는데 뭐 특히 제가 주목하는 시는 아랍권이거든요. 아랍권. 지금도 인도네시아 우리 지금 유튜버들이 한국 유튜버들이 몇 명 있는데 인도네시아 말이 바하사 인도네시아어라고 해서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쉽게 배울 수 있거든요. 다른 그 동남아권 언어에 비해서. 그리고 아랍어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이 지금 틱톡에서 굉장히 그 큰 선물 많이 쏴주는 데가 아랍권이거든요. 두바이나 이런 쪽. 그래서 여기서 아랍에서 한번 먹혀가지고 터지면은 그다음에 아살라무 알라이쿰 하고 아랍어 옛날에는 뭐예요? 그 수능에서 그 아랍어 지원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 평점 잘 맞으려고 서울대 가려고 하는데 아랍어를 그렇게 많이 지원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런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제 틱톡 스타나 아니면 유튜브 스타가 되기 위해서 아랍어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면 좋아요, 사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틱톡 라이브 꾸준히 하고 그랬더니 뭐 아랍권에서 한번 빵 터졌다. 그러면은 계속 내가 아랍어 좀 더 배우고 아니면 모르면 그래 자막이라도 나오니까 뭐 해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는 특히 이 아랍의 그 지금 여자분들 그 히잡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집안에서는 이 헤어라든지 뷰티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뭐 공략하거나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해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냥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고 네가 한국에서는 찌질해도 전 세계에서는 진짜 다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해줘. 외모가 안 돼? 틱톡으로 보정이 돼. 보정이 돼가지고 너의 아바타적인 이미지로 해서도 충분히 한번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길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해보는 거 어때? 라고 하는 걸 좀 많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전략을 뭐 아까 말씀드려서 지금 해드린 거고, 어,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슬라이드를,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틱톡, 라이브를 한번 도전을 해봐서 지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하나 제 채널을 한번 만들고 지금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리고 주변에,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라이브 하면 몇 분이 지금도 유튜브 라이브 하면 사실은 뭐 많이 들어오지 않고 그러시는데, 그리고 또 제 첫 주제로 좀 교육이나 뭐 이런 주제로 지금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좀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진짜 일리가 있다. 뭐 이런 쪽으로 한번 관심도 갖고,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내가 한번 해보고 이런 걸 좀 알려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관심이 있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대부분의 그런 라이브에서 학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럴 테니까 그때 오셔서 뭐 질문하셔도 되고 그런 길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하나 링크를 하나 드릴 수가 있는데 틱톡 라이트 거기 가면 지금 틱톡 계정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잖아요. 근데 한번 만드셔고 저도 옛날에 사실은 들었어요. 제 주변의 지인이 틱톡에서 아까 그 유저들을 늘리기 위해서
내가 가입을 하고 친구한테 추천해서 친구가 내 초대장을 받아서 이렇게 가입을 하면은 3만 원씩 주는 그런 이벤트들을 지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5, 60대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만약에 없으신 분들 한번 만들어 보셔도 되고. 근데 지금 틱톡 안 만들었던 이유가 이게 좀 중국에서 하니까 이 지금 내 개인정보 또 중국 넘어가고 막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염려가 되는데 이번 쿠팡 사태를 겪으면서 이미 우리 정보는 전 세계 다 떠돌아다니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아유 그거 염려돼서 뭐 구더기 무서워서 뭐 장 못 담그고 그러지 않을 수 있겠다는 좀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중국 빅테크가 우리가 생각한 건 이유로 우리가 너무 중국에 대해서 조금 약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상상 외에 그 아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공부 잘하면 다 의대 보내고 중국에서 공부 잘하면 다 공대 보낸다고. 수억 명의 이제 천재 공대생들이 지금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제가 좀 틱톡 안에서도 기능들을 살펴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지금 많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리고 또 결국 앞으로 미래는 중국어 아니면 영어입니다. 빅데이터가 있는 그 두 나라, 이 나라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좀 배울 수 있는 것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활용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챗GPT나 뭐 제미나이 다 미국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뭐 중국도 지금 이 틱톡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중국인데 우리가 그걸 만들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걸 잘 활용해서 우리 민족이 좀 살아남고 또 우리 아이들이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아는 거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 저도 사실은 걱정이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틱톡 라이브 한다고 해놓고 이거 진짜 일주일이나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막 그리고 아 진짜 힘들긴 힘들고 이게 힘들고 막 그렇게 좀 되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이 되는데 한번 저는 제가 막 이거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그렇게보다 좀 교육적인 그런 가능성을 한번 좀 찾아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 1인 인플루언서 창업 할 수 있는 우리 요즘도 우리 국가적인 키워드가 창업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 기존의 제조업이나 뭐 이런 거는 점점 큰 회사들이 다 가져가는 거고 작은 뭐 그런 거 중소 이렇게 하는 거 거의 이제 힘들어지는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AI 기반의 1인 창업이 가능한 그 1인 유니콘이나 솔로프리너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시대가 지금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그렇게 해볼 수 있어요. 그 저도 틱톡 제 소개 프로필 같은 거 만들고 그럴 때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해줘? 하고 재미나한테 물어보고 챗GPT한테 물어봐서 고고 해가지고 그대로 따다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쇼폼도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제가 말하는 거 요즘 이제 지역 의사제 그 저기 해가지고 이제 의대 가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지역의사제에서 뭐 좀 반응이 있을 부동산 시장이 어디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관심 있는 그런 테마들 같은 경우는 한번 쇼폼으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올리고 그런 주제로 해서 한번 좀 라이브 같은 거 한번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반응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이게 좀 잘 돼서 제가 뭐 즉 틱톡에서 팔로워가 좀 많이 생기고 그러면 아까 책 소개라든지 좋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소개하는 그런 걸로도 연계를 시켜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새로운 여러 가지 기회도 되면서 가장 큰 거는 이런 기반을 통해서 그 오늘도 제가 이 장비 같은 거 다 세팅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방을 하나 지금 이 방을 제가 우리 주인 세대 좀 우리 원룸이 있는데 거기서 원룸 하나를 비워가지고 세트를 이렇게 하나 만든 거예요. 전용 쪽이라서. 그래서 여기 좀 기기를 사서 세트 설치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와서 물어서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빠 틱톡 라이브 도전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 그 틱톡 라이브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하는 모습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워가지고 나중에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만의 컨텐츠가 있고 그랬을 때 나도 그럼 그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같이 한번 도전해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저희 집사람도 한번 해보라고 지금 한번 권해보고 있거든요. 집사람은 둘이 또 외국인들 대상으로 여기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좀 도전해 보고 또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한번 하는 것도 어차피 주부고 뭐 애들 학교 보내고 한 2시간 정도 시간 남는데 본인이 뭐 요리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 보내면서 같이 한번 도전해 봤을 때 좀 어떤 결과물들이 있고 또 그게 괜찮다고 그러면 어떤 그런 주부들이라든지 경력 단절 하신 분들의 새로운 어떤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한번 두렵지는 하지만 한번
도전해. 이게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는 그러니까 많이 먼저 써보는 사람이 장땡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아 되겠어 뭐 그거보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아,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네. 그러면 점점 한번 익숙해지고 빨리빨리 저게 하면 되는 거지. 너무 두려워서 아, 나는 뭐 컴퓨터를 못하니까 요즘에 이제 바이브 코딩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게을러서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인공지능 시대는. 자기가 분명한 에너지를 갖고 의지만 갖고 물어보고 도전하고 그러면 지금 인공지능이 다 가르쳐 주는 시대인데 이걸 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책을 못 봐서 내가 못한다 이런 변명을 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같이 뭐 저랑 도전해 보시거나 그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이 제가 오늘 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금 프로는 좀 남은 시간 되시는 분들하고 질의응답하고 좀 주셨던 질문 좀 질의응답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